자, 내일장 공략주부터 좀 설정을 해볼 텐데요. 일단 내일장 공략주 시간의 거래가 다 마무리되면 이제 그때 돼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이 정도 범위에서 시간의 거래에 맞춰서 기준점 설정하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동성 위주로 좀 보고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 위주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야, 원체 뭐 쉽지가 않아요. 지금 대형주 기준에 거래대금이 실려 있는 쪽이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미만짜리를 넣기는 넣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5천억 미만 이런 종목을 또 넣기도 그렇고요. 자, 일단은 내일 기준에서도 시간에 지금 뭐 살짝 눌려 있긴 합니다만, 일동제약의 1000만주 기준의 거래량, 일동제약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부분을 200만주 기준에서 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주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제약주는 좀 옆으로 빼놓고, 시간에서 글쎄요, 시간에서 대형주 기준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쪽은 제한적인데, 에코프로가 0.69% 소폭 강세고 2조 넘는 종목의 기준이 되겠죠. 나머지 쪽은 글쎄요 좀 없어요. 시간에서는 다 소형주 위주에서만 움직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코프로하고 이제 오늘 대한전선이 거래가 이제 일부 수반됐는데, 요 정도 가지고는 사실 좀 모자릅니다만, 대한전선 기준에서도 살짝 추가적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2억주가 거래가 돼야 돼요. 2억 그렇게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가는 쪽 기준은 어느 쪽을 볼까요? 일단은 그 2차전지 쪽의 변동성 매매 기준 에코프로, 그다음에 주력주 기준에서 LG화학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IT 쪽이 오늘 좀 많이 눌린 LG노텍이 우리 기준에서는 저 정도 눌려도 많이 눌렸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일단은 설정을 하는 거니까, 두산중공업이 금요일 이후에 다시 거래가 줄었거든요. 다시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은 일단 보합으로 맞춰놨다. 거래 터지면 다시 보죠. 대한항공도 거래가 제한적이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설정을 하겠습니다. 종목 검색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최상인 종목 그 기준을 좀 설정을 할게요.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자 봅니다. 남선알루미늄이 4,500억인데 사실상 펀더멘탈을 들여다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한전선도 펀더멘탈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종목입니다만, 일단 대한전선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쪽에 이제 일동제약이 시간에서 조금 더 눌려 있지만, 최근에 12월 이후에 지속적인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을 좀 보고, 2차전지 쪽은 에코프로를 일단 설정을 했고, 금호 HB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5,100억인데, 여기가 이제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의 뭐 에디슨 EV와 함께 뭐 컨소시엄을 같이 짠다 뭐 이런 보도 자료가 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한가로 만들어 놓은 거고, 아주 돌려가면서 아주 주가를 속된 표현으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에코프로는 이제 오늘 한 2%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띄었고, 나머지 눈에 띄는 종목군들을 글쎄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설정 범위를 잡아가는데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군들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은 뭐 저쪽에 제가 같이 넣어놓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변동성 기준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KC 한신기계, 뭐 남선알미늄 이런 쪽의 기준, 그리고 여기에 금웅, HT 이쪽의 거래량이 이제 금호 HT가 2,645원 상한가 들어가고 7,500만 주. 내일 뭐 살짝 갭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장 후반에 이제 한 번 더 치고 들어올리면서 그 위에서 이제 거래를 많이 돌려놨기 때문에 기타 법인에서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개인들이 좀 사고 기타 법인에서 매도를 하고. 결론적으로 7,500만 주에 7, 8에 56, 6천만 주다. 6천만 주라고 해도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안 나옵니다. 7천만 주 정도는 수반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형주, 이거는 이제 뭐 내일 공략주로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소형주 기준에서 이제 7천만 주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놓고 보는 기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거래량 부분은 저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설정 범위를 좀 잡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얘가 지금 관심 종목 등록에 위로 너무 빼놨더니 이렇게 해서 옆으로 좀 당겨 놓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볼만한 종목군들이 그닥 없어요.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어야 변동성을 기대하고 들여다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제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수반되어 있는 쪽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다 시장 조치 들어가 있고요. 쌍방울 뭐 쌍방울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쌍방울 투자 경고, 광림 뭐 투자 경고, 단기과열 지정 예고 뭐 다. IOK도 뭐 비이성적인 흐름, Q캐피탈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이거 뭐 너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한국전자금융도 2천억짜리 가급적이면 뭐 들여다보지 않는 걸로 그렇게 기준 잡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종목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범위 프로그램 순매수가 특이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뭐 눌려 있다거나 하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700만 주 거래가 실리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안 나오니까 그 거래가 지금 뭐 760억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변동성 최소 5% 이상의 변동성을 좀 기대해 보려면. 그리고 나머지 쪽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존 종목의 기준에서 설정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 내일 개장 전에 한 번 더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에코프로 대한전선 일동제약은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래대금이 다 제한적이라서 일단은 하이닉스 기준이 목요일 금요일이면은 공시 나왔나요? 삼성전자가 그 실적 발표 예정일이 안 나왔나요? IR 이제 예정이 나올 거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하이닉스 부분하고 대한항공 쪽의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오늘은 거래량이 제한적이었지만은 대한항공 기준의 거래량 부분 최소 이제 600만 주로 설정을 할게요. 600만 주 터지면 5에서 10%의 변동성을 좀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자, 지금 참여 인원이 너무 없으시다 보니까 뭐 어차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출석 체크 하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채팅방에 상상 출석 체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들을 올려드리고, 뭐 시간이 애매해서 접속 인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평상시에 우리가 이 시간대 하는 거를 안 알려드려서 없는 건지, 어찌됐건 향후에는 계속 이 시간대에 진행을 해서 녹화본 부분은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갈등을 할게요. 참여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 해놓고 그냥 끊어놓을까, 아니면 녹화본을 계속 보실 수 있게끔 올려놓을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내일장 공략주는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알베 선생님께서 상상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쉬운 알베 선생님 상상 올려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머지 오늘 이제 그 장중에 올려드렸던 종목군들, 변동성 종목군들 뭐 그 기준점들 잡아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 뭐 좀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지수 부분은 가장 크게 두 가지만 놓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1월 저점을 얼마나 이탈을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1월 저점이 뭐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1월 말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그때 대비해서 얼마나 더 밀렸냐 이거예요. 사실상 밀린 게 없어요. 사실 밀린 게 없었고, 첫 번째는 1월 이후에 얼마나 밀렸는지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돌렸죠. 대부분 다 돌렸어요. 이거는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의 지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는 거고, 나머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 마찬가지. 다만 이제 독일 쪽의 경우에만 1월 저점이 여기입니다. 오히려 반응이 없었어요. 독일이, 유럽 쪽이. 그러다가 이것도 2월 중순에 이렇게 깨진 거예요. 2월 25일경부터 해갖고 빵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 공격 얘기 나올 때 그때부터 하여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격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그 현실적인 부분에 연동폭인지, 어찌됐건 유럽 쪽이 폭락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8.9% 하루에 8.9%씩 돌리면서 이만큼 돌려놓은 거예요. 유럽만 사실 아직까지 요자락까지는 못 돌려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사실상 한 3,000포인트 가까운 수준, 거기까지 다 돌려놓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싹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1월 저점 대비해서 무너진 게 거의 없는데, 3월 달에만, 이때 이제 3월 달에 추가적으로 일본이 깨져요. 우리나라랑 이제 아시아 증시니까 같이 볼 거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깨지는데, 이제 이 깨진 내용이 뭐였어요? 시장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게 아니었고, 증권사, 대형 증권사 임직원분들의,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가 조작.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 전체가 휘청했죠. 근데 여기도 다 돌려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거의 뭐 3,000포인트 수준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 그 높이까지 싹 다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밀렸고, 니케이는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더 밀렸었고, 우리나라는요 유일하게 1월 저점을 안 깼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도 보면 우크라이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은 이 기준에서 1월 달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더 미끄러진 부분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리스크.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없죠. 보니까 뻥이었잖아.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충격 받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 운운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수가 못 간대. 미국 증시 나갔고 일본 증시 다 돌려놨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거기에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어, 지금 국내 증시가 유독 다른 쪽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위치, 3,000포인트 위치 수준까지 다른 데는 다 돌려놨단 말이죠. 그죠? 이걸 못 돌리고 있어요. 왜 못 돌려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은 벌써 이미 다 말씀드린 거고, 그건 아니고. 금리?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호재라고 그랬죠, 그런 거는. 그럼 결론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정불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정정불안. 그건 뭐 정부가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형성돼 있다. 응?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고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정불안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정정불안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까지는 우리나라가 저렇게 좀 더딜 수 있어요. 이제 취임식 하고 있으니까. 취임식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시장의 흐름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우상향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만 조금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만 이겨내자, 감내해내자. 그 시장 자체가 오늘도 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시장 자체가 오늘도 사실상 변동성을 가져간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저항적이란 말이에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예.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없을 뿐더러 지금 우리가 전체 시장의 연간 평균 PER이 이렇게 돼 있어요. 12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몇 배? 10배. 하이닉스가 몇 배? 6배 움직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황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황에서. 근데 그것을 좀 빨리 해서 빨리 해소해 주면 좋은데 그게 빨리빨리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PBR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의 흐름 보시면은 1.1배 수준이에요. 1.1배. 결론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은 좀 더 높죠. 2배, 3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쪽도 있죠. 대신에 그쪽이 실적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대세장일 때 기준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는다? 시장이 대세장일 때 기준에서는 PER로 기준을 잡고요. 실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이 횡보 내지는 특히 하락장에서는 PBR. 내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품이 깨져 내려가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종목군들별로 오늘 기준에 이제 에코프로가 좀 많이 세게 움직인 거예요. LNF가 그동안에 사실은 월등히 셌고요. 깜짝 놀랐어요. 시가총액 차이가 둘이 굉장히 많이 좁혀져서. 근데 LNF가 굉장히 많이 지금 뭐 돌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도 강세를 띄다가 이제 좀 꼬리가 달린 건데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좀 시장에서 강세를 띄었고 나머지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그냥 비리비리해요. 뭐 지수도 그랬지만은 뭐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해야 되는데 비리비리해요. 지금 위메이드도 기본 거래량 뭐 200~300만 주씩 터져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거래량도. 거래 대금이 지금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형주가 다소 힘겹게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나마도 이제 뭐 2차 전지주들 SDI 뭐 LG화학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네이버가 좀 움직임이 그나마도 시장 대비 조금 움직였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2.5%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먹을 게 없어요. 솔직히.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왜 먹을 게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먹을 거 많다. 왜? 상승률 상위 보면은 뭐 금호 HT 오늘 방송 나가면 전부 내가 추천했다 얘기하겠죠. 금호 HT 좀 이따 한번 볼까요? 매수할 자리가 있었는지 매수할 자리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요 상승률 보세요. 소형주 기준에 11%의 상승률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요 중에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몇 종목이나 있나 보자고요. 에코프로 하나.
요 안에 상승률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에코프로 하나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1조가 다 안 돼. 예? 또 몇천억, 한 5천억이라도 넘기면 좋은데 그런 종목도 거의 드물어요. 1, 2천억, 뭐 몇백억, 1, 2천억, 2, 3천억. 야, 그걸 가지고 와, 뭐 대박 났어요. 뭐 상한가 갔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종목에서 뭐 상승률도 중요하지만요. 예, 뭐 이 종목군들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당연히 움직여야 되니까 이 상승률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래대금이. 오늘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예? 오늘 장중에 남선알미늄, 쌍방울, 광림이 거래대금 1, 2, 3이야, 1, 2, 3이.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래대금이 지금 굉장히 낮은 거예요. 어제보다는 조금 낮았는데 2천억 이상의 종목이 11개 종목뿐이 없었습니다. 요 흐름이 빠르게 좀 개선돼야 됩니다. 대형주 위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동제약을 뭐 이쁘다 끝내준다 이게 아니라 지금 유일하게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고 시세가 좀 나오는 쪽은 일동제약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머니 게임이죠. 일동제약이 끝내주는 업체여서 시세가 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동제약의 지금의 흐름은 머니게임의 수준에 놓여져 있다. 대한전선도 얘도 뭐 펀더멘털 자체가 없어요.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의 시가총액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요게 좀 어려운 국면인데 뭐 피부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량주 위주로 주력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내 종목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찔끔찔끔 막 질질질질 흘러내리고 분명히 실적은 좋아서 긍정적인 것 같은데 외국 기관이 막 팔아. 근데 너무 많이 팔아서 막 숨을 못 쉬겠는데 또 확인해 보면 솔직히 얼마 판 것도 아니야. 왜?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또 하는 물량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도. 외국인과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만 90% 수준이에요. 그 기간 빼고 나면은 개인들이 얼마나 갖고 있겠냐고. LG화학 마찬가지고 뭐 LG화학이야 바닥 대비 한 25% 그래도 들어 올려놔서 고점 기준으로 하면 이 결론은 조금 전에 이제 단기 공략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종목군 기준에서 이제 일부 좀 들여다 보시는 기준점 설정 범위를 잡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예를 들어서 뭐 일동제약 이렇게 설정을 1000만 주 해드렸습니다만 변동성 안 나왔죠. 오히려 이제 LG화학이 변동성이 나온 거고요. 야간 교육에 4일날 야간 교육에도 이렇게 이제 넷게임즈 일동제약 이렇게 쭉 넣어놨다가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다음에 원고 준비하시면 순서 바꿔놔야 돼요. 그죠? 이게 아침 거고 이게 어제 야간 건데 이게 오늘 아침 이게 어제 야간. 어제 야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던 거고 넷게임즈가 동시효과의 물량이 없어서 좀 빼놨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장이 좋아서 SK 하이닉스도 다시 넣어놓고 했는데 야 하이닉스 참 징그럽게 눌러댑니다. 징그럽게.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조금 늦게 우리도 이제 늦게 문자 사인 나갔고 좀 일찍 보신 분들이라면은 93,000원, 95,000원 정도 기술적으로 그때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 올해는 조금 늦게 이제 99,000원. 시간에서 지금 이제 12만 원대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12만 원, 13만 원까지 형성이 되겠네요. 넘길 수도 있고. 내일 이제 뭐 갭상승 이후에 흐르면서 차익 실현 혹은 추가 편입 혹은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 범위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9%의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1억 5천만 주 정도. 근데 더 터져야 돼 내일.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다음에 LG화학에 3.8% 찍고 밀린 흐름. LG화학은 꾸준히 우리는 주력으로 가져갈 겁니다. 뒷부분에 이 종목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동제약. 남선알미늄은 충격이죠. 뭐 충격인 게 아니라 뭐 보통 이런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갭상승 8%인가요? 그러고 나서 17%, 그러고 나서 쭉 빠져내려가서 강보합인가요? 끝난 게? 자, 그래서 오늘 그 종목군들은 장중에 녹화를 떠드린 종목군 기준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응? 그리고 간단하게 해드리고, 어제도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야, 이게 무슨 뭐 단타 종목을 야간 교육에 설명해 드리는 윤정도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시황 얘기하고 대형주 위주로 종목 설명드리고, 그래 대형주 위주로 설명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 채우실 분들이 동참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게 그 흐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종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일단은 남선알미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종목은 문자 사인이 나가기는 좀 버거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야간에 교육을 해드릴 때 70% 수준 앞거래 그 거래가 터진 기준의 70% 그것이 2억 주 정도가 된다. 2억 주. 요 기준은 우리가 이제 거래량에 대한 요 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중에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요 PDF 파일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요 기준을 지금 다시 한번 뿌려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점을 오늘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요 링크하고 어제도 야간에 이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요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기까지 같이 올려드릴게요. 뭐냐면 링크, 이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하고 링크. 그러니까 유료 회원님들은 이제 교육 자료 다 받으셨으니까 무료 회원님들 위주로만 드리고, 링크는 여기 있어요. 공지사항 보시면 맨 밑에 주린이를 위한 거래량 거래대금 이렇게 링크. 요게 이제 동영상 교육이니까 저거를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남선알미늄이든 이런 종목군들, 또 에코프로를 일찍 보신 분들은 에코프로의 기준에서 에코프로를 주력으로 설정해서 갖고 가기에는 펀더멘탈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실적의 월등히 뛰어난 건 아니죠. 성장성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 수급도 좀 지금 꼬여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하실 경우에 저 거래량 거래대금의 자료를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어제 이제 그래서 야간에 남선알미늄 70% 2억 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일부러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일부러. 그 내일도 70% 2억 주입니다. 내일도. 그 일부러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거는 뭐냐면,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예를 들어서 금호 HT의 경우에도 내일 기준에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야 되느냐, 그 기준이잖아요. 기준 거래량 7천만 주 설정해 드렸잖아요. 최소 7천만 주. 오늘 7,500만 주 터졌는데, 이게 7천만 주 터져야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래량 기준 2천억 원에 맞는다는 거예요. 부합한다는 거지. 그래서 7천만 주가 터지면 시초가 대비해서 10% 정도 등락이 위로 나올 수 있다. 시초가가 뭐 내일 갭상승이 일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간 건 뭐 쌍용차 관련해서 저 컨소시엄 에디슨 EV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7천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7천만 주. 그래서 금호 HT가 내일 만약에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또 상한가를 또 간다. 그러면 7천만 주가 아니라 1억 주 이상 계속 터질걸요. 기본적으로 갭상승 이후에 10% 이상 나오려면 최소 7천만 주 터져야 되는데, 내일 10시까지는 9시 10분에 700만 주, 9시 반에 1,400만 주, 그리고 10시에 2,100만 주겠죠. 왜? 거래량이 설정되고 나면은, 기준 거래량 설정되고 나면 이렇게 기준 잡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서도 이렇게. 그 뭐 HT는 없죠. 시가총액이 뭐 1조가 안 되니까 1조 이상짜리. 그래서 요 거래량들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 요 설명 내용은 조금 전에 링크 올려드린 그 링크대로. 그리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링크 다시 한번 또 올려줘야죠. 방송 링크.
그렇게 해서 이제 금호 HT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이렇게 남선 알루미늄을. 그럼 결론은 이 남선 알루미늄이 펀더멘탈이 있느냐? 없어요. 펀더멘탈이 있어요? 없어요. 실적이 뒷받침돼요? 안 돼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뭐 한 5천억 수준이 되잖아요. 안 돼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그 보도자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슈에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수급 논리가 아니에요. 이슈에 움직이는 건 심리에 대한 논리입니다. 지금 공시 내용 하나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공시 내용이 뭐가 없다라는 거냐면 이 종목이 주가가 강세를 띨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선 알루미늄이 왜 강세를 떼요? 그랬더니 호반그룹 쪽에서 한진칼 지분을 많이 인수받았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이쪽도 쌍용차 인수 이야기가 좀 있었나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 자료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뉴스만 나오는 거야. 그 보도 자료를 이용한 매매.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알루미늄 관세 알루미늄 관련 관세 인하한다는 소식.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 근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남선 알루미늄 상한가 들어갔을 때인가요?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남선 알루미늄이 상한가 가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알루미늄 관련 업체들이 이제 좀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상한가를 보내고 또 주가를 변동성을 지금처럼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선 알루미늄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지금의 주가 수준을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명분이 안 된다. 근거가 없다. 그러면 결론은 변동성이 나오는 거는 쌍용차 관련된 또 한진카 관련된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뿐이 없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여기 왜 안 올려줘? 남선 알루미늄 방송화면 있잖아. 기존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의 기준이고요. 오늘 기준에 장중에 9시 40분에 올려드렸어요. 9시 40분에 주가가 얼마일 때 올려드렸죠? 주가가 4,535원일 때. 그래서 고점을 찍고 1.5% 조정 받으면 4,720원, 4,650원에 차익 실현하셨어야 된다. 왜? 어제 야간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어제 야간 교육을 해드릴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어제 야간 교육 다 해드렸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인 종목에 고점 대비 2, 3% 조정받으면 50%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갭상승 8%에 17%니까 결론적으로 수익이 10%가 안 돼. 그럼 이건 10% 이상이고 10% 미만 수익이 났을 때 1.5에서 2% 50%, 3에서 4% 전량. 결론은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1.5%의 차익 실현, 그리고 1.5%에 그리고 3%의 차익 실현 전량, 50% 전량. 난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노선 4,550원. 4,600원이니까 벌써 이탈되지 않았느냐? 이탈됐으면 여기서 전량하시면 되죠. 어찌됐건. 그래서 기준점은 전일 야간에 다 배운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 받은 대로라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9시 39분이에요. 이게 25분, 39분에 벌써 4,535원까지 밀린 거예요. 재편입 구간은 거래가 터지면서 저 구간을 넘기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또 표작업 하시는 분들 삐뚤빼뚤 난리야. 거기다가 요 위에 거 글씨를 지울 이유가 없죠. 지우지 마세요. 안 지워도 돼. 편입 구간 설정 보면 그때 정신 나간 사람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못 쓰게 한 거지. 이거 상관없어요. 넣으시면 돼요. 편입 구간 설정. 그렇게 해서 이제 남선 알루미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맨 처음 캡처했을 때 기준이죠. 그래서 4,650원 놓여져 있을 텐데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내려왔을 때 편입의 기준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기준 거래량 200만 주, 300만 주. 그렇게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릴 때 설정 범위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밀려졌어요. 깨져 내려왔는데 여기서 편입하는 게 아니다. 거래가 수반되고 돌릴 때 편입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종가 기준에서 그 개장초에 설정을 잡아들인 범위가 여기였는데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진 흐름이 없죠. 5분봉 기준에서는 거래량 부분을 어떻게 설정해 드렸어요? 5분봉에서는 천만 주를 그어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1분봉이고 1분봉에서는 200만 주, 300만 주, 5분봉에서는 1000만 주의 거래가 실려야 된다. 근데 1000만 주의 거래가 실리느냐 실질적으로 이건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사지 말라는 얘기고요 오늘.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1000만 주씩 거래 터져요. 실질 볼까요? 5분봉 기준에 남선 알루미늄을 보겠습니다. 1000만 주씩 거래가 안 실리면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분봉에서. 1000만 주가 나중에는 이제 500만 주 범위도 오늘의 기준에서는 볼 수 있다 해놨는데 줄 2개 걸었죠. 앞쪽에 딱 당겨볼까요? 1000만 주 거래가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터진단 말이야. 1000만 주 거래가. 왜 안 터져요? 그리고 두 번째 줄 거드린 500만 주의 기준 설정 범위도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0만 주는 나는 너무 그런 것 같아. 그럼 500만 주 보세요. 그 기준점을 설정하는 건데 5분봉 기준에 저는 1000만 주씩의 거래량을 일단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500만 주 일정 범위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난 이후에는 500만 주 정도 터지고 양봉이어도 들여다볼 수는 있다. 새로 편입할 수 있는 자락이 500만 주의 기준을 만약에 잡는다 하면 이 정도 범위에서 공격적인 거죠. 공격적으로 여기선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깨져 내려가요? 그럼 손절을 해야죠. 손절을 안 하고 무조건 수익 날 종목을 줘라. 이거는 뭐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손절을 안 하고 무조건 수익 날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기 변동성 종목에서는 좀 드물고요. 추세 매매, 주력주 기준에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은 요 갭에 대한 목표치 범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 기준의 거래량 기준 설정해서 볼 수 있다. 상승 때 확인형 이후에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봉의 거래량만 좀 더 보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지만 주봉상에서 추가적인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느냐. 내일 기준에 마찬가지예요. 내일 기준에. 근데 지금 시간에서 남선 알루미늄의 흐름은 1.22% 130만 주 터지고 밀려 있어요. 그럼 내일 밀리고 세게 돌리지 않는 한 남선 알루미늄은 거래가 실리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요 부분 빨리 넘기고 50분까지 교육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촉박하네요. 조금 더 해드리긴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일단 요 부분에 대한전선 그리고 이제 잠시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시간도 촉박하고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홈페이지 찾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위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수요일장부터 함께 가고 싶어요.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수요일장도 함께 가고 싶어요. 요 이벤트는 이제 4분 남았어요. 이제 마무리 될 겁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VVIP 방에 들어오셔서 결정을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전선의 기준을 좀 잡아드릴 텐데 이쪽도 월요일부터 사실은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전선을 오히려 이제 중생 선생님께서 이제 더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얘는 펀더멘탈이 얘도 없어요 거의. 뭐 실적이 뭐 돼야죠. 매출만 좀 규모가 있고 매출 규모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뭐 4배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PER 뭐 말도 안 되고 주가가 움직일 만한 그러한 뭐 없어요. 주가가 움직일 만한 어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뭐 실적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 그룹에서 이제 그 인수를 해가고 또 뭐 한진칼 얘기 나오고 죄송합니다. 대한전선이 한진칼이구나. 남선 알루미늄이 아니라 어찌됐건 그 이제 이쪽에서 이제 한진칼 얘기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 상한가에서 이제 일부 차익 실현 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구나 깜빡 아유 윤정두가 혼나야 돼 직원분들한테 괜히 뭐라 그랬어요 그죠? 호방건설이 이제 한진칼 주식 인수했던데 시사기획 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깔려고 하는 건지 호방그룹에 대해서 뭔가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어찌됐건 대한전선에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 대한전선이 상한가 같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대한전선이 유상증자를 한 물량이 이제 3월 말에 나왔단 말이에요. 물량 나오자마자 뭐 상한가를 가? 그것도 참 희한한 기준이죠. 어찌됐든 이 대한전선의 흐름은 딱 요 자리였단 말이에요. 중생 선생님이 이제 올려주신 때 시간 다시 볼까요? 중생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시간 12시 41분. 주린열공 선생님 차익 실현 부분. 그 여기 보시면은 12시 41분이면은 요자락 정도가 되고요. 12시 41분이면 12시 41분이면 요자락. 차익 실현 상한가에 차익 실현 해야 되나요? 라고. 그럼 편입의 기준은 교육받으신 대로 요자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자락이 되는 이유는 거래대금 2천억 원을 기준을 잡을 때 거래대금 2천억 원을 기준을 잡으면 얼마? 거래량이 얼마 터져야 돼? 1,500원이라고 기준을 잡고 1,500원이라고 기준 잡고 2천억 터지려면은 700만 주? 7천만 주? 맞나요? 7천만 얼마 터져야 돼? 아이고 계산해 볼게요 지금. 자 계산기를 꺼내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자 2천억 원 나누기 1,500원짜리 종목이라고 했을 때 아니다 1,500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500원 일단 1,500원 해주면 얼마예요? 1억 3천만 주인가요? 한번 보죠. 이 계산해 놓은 거. 이거 오늘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잡아드렸었고 요날 3월 31일 날 요 기준인데 이때 기준에 이제 1,600원 기준 잡고 2천억이면은 잠깐 대한전선을 직접 보죠. 날짜가 지나니까 하루하루 지나도 저도 정신이 산만해요. 저 그 교육 자료 내용이 요 기준의 교육 자료가 되는데 일단은 1,500원 기준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주면은 1,500만 주가 되는 거고 1억 주면은 1,500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1억 뭐 5천만 주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주 1억 5천만 주면은 뭐 2천억 정도가 되겠죠. 그죠? 1억 5천만 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억 5천만 주가 터져야만 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저걸 계산을 제가 이제 먼저 번은 어떻게 해드렸냐면 좀 편하게 해드린 그 계산법이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2천억을 기준 잡아서 10시까지 터져야 될 또 11시까지 터져야 될 물량. 그러면 11시까지는 35%잖아요. 그죠? 10시까지 30%, 12시까지 40%니까 11시까지는 35%다. 그러면 2천억에 35%니까 얼마? 700억이죠. 700억 원이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럼 700억 나누기 1,500원 해주면은 대략 얼마? 1,000만 주가 되나요? 1,000만 주 정도가 터지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 계산이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306호.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방송 이게 없다 보니까 외부 미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700억을 1,500원으로 나눠주면 700억을 1,500원으로 나눠주면 얼마? 4,500만 주? 그러니까 대략 한 5천만 주가 실리면은 700억이 넘겠죠. 그 5천만 주를 기준을 잡아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5천만 주가 1,500원짜리 5천만 주가 실리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700억이 타진다. 그 700억이 터졌느냐 그걸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개장초에 이제 3월 31일 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그 물량이 이게 1,500만 주, 이게 여기가 1,500만 주고, 그러면은 10시 11시 가기 전까지 여기가 몇 주예요? 700만 주고 800만 주. 그럼 요거만 해도 2천만 주란 말이에요. 여기만 요 두 칸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 2천만 주가 아니라 2,500만 주 가까이 되죠. 이것만 해도 2,500만 주. 여기까지 하면은 벌써 그 거래량 거래대금이 다 터지는 거야. 그러면 요 자락에서 요 자락, 그리고 요 눌림폭의 자락, 응? 이 10분봉이라 감이 없죠. 5분봉으로 보시면 더 그게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이렇게 3월 31일 날 요 기준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여기가 1,000만 주란 말이에요.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봉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요거만 해도 한 1,000만 주 될 거고, 2,000만 주, 3,000만 주, 뭐 3,500만 주, 4,000만 주 이상 되겠죠. 그죠? 5,000만 주면은 얼마? 5,000만 주면은 75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결론은 요 정도에서 이미 5,000만 주 정도 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맨 처음 실리고 나서 여기서 터지고 나서 이런 자락에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거래량 막 3,000만 주씩 넘어갈 때, 그때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리고 끝까지 뭐 기준을 잡는다면은 여기까지가 이미 거래대금이 700억이 아니라 거의 뭐 한 1,000억 가까이, 1,000억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편입할 수 있는 기준점이 요런 1,600원, 1,600원, 1,550원, 뭐 1,500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1,550원, 1,600원, 뭐 1,650원 이렇게. 그렇게 해서 15%까지,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의 설정 범위. 거래 수반되고 나서.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한 교육 부분을 그 이전에 이제 이게 방송 온 건데, 거래량에 대한 교육 부분을 펀드멘탈은 없어요. 아예 펀드멘탈은 없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뭐 차익 실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이러한 그 내용들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그랬고, 요 기준에 여기까지의 기준 올라왔을 때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오고, 요때가 거래대금이 이미 2천억 원의 35% 기준이 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이미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락이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거래대금 거래량 그 교육 자료를 꾸준하게 좀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대한전선이 얼마요? 1985원일 때 올려드린 거예요. 1985원일 때.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2020원 캡처, 매직 계산 캡처를 해드렸고, 1985원일 때 좀 추가적으로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기준 잡아드린 그 내용 범위가 요렇게. 그리고 이거 뭐죠? 1분봉, 5분봉?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늦게 터졌어요. 여기서 빵 하고 갑자기.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거래 터질 때 기준에 설정 범위. 거래가 수반되고, 여기서는 못 잡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들여다보고 계신 거 아니라면은. 그럼 요런 그 자락에서의 편입 기준, 혹은 여기서도 놓치셨다면 여기서 거래가 이제 실리면 편입이 들어갈 수 있다. 거래가 실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1,960원, 뭐 2,010원, 2,000원, 요 자락이 3분의 1, 2분의 1 자락이에요. 3분의 1, 2분의 1. 그 자락에 이제 거래가 터지고 돌려지면 편입할 수 있다는데, 아쉽게도 거래가 안 터졌어요. 거래가 안 터지고 결국은 미끄러져 내려왔다. 결론적으로 얘도 5분봉의 최소 범위가 몇 주야? 5분봉에 1,000만 주 정도씩은 실려줘야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전선 2억 주 기준에, 2억 주라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뭐 2억 8천만 주씩 막 터진 거니까 2억 6천만 주, 뭐 그 이상, 3억 주까지 터졌네. 한번 볼까요? 얘도 명확히. 그러네. 3억 3,600만 주까지 터졌죠. 그러니까 요 부분의 70% 정도 수준, 그렇게 해서 2억 주 정도면 변동성이 10%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전선도 갭에 대한 교육까지 잡아드렸고 상승장악형 이후에 거래량이 저렇게 실려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들여다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 움직이다가 멈춰진 흐름이고요. 그렇게 해서 요 윗부분의 꼬리 부분을 끼가 있으니까 좀 채울 수 있을지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자. 얘도 기술적으로만 들어갑니다. 접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리고 빨빨 넘기고 어차피 저도 지금 원래 1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길어졌잖아요. 요것만 빠르게 일동제약만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에코프로 이게 5분 내로 될까? 자, 일동제약 부분에 3월 23일 그리고 3월 25일 3월 25일 날이 상한가 간 날이에요. 그죠? 상한가 가서 뭐 7만 원 수준의 종가가 끝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30일 날 추가적으로 22% 오르면서 75,400원. 그러니까 요 자락에서 여기서부터 75,400원, 그다음에 77,300원. 이렇게 찍어 줍니다. 결론적으로 요 흐름들이 일동제약의 변동성의 흐름이 거래대금만 지속된다면 변동성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오늘도 이제 거래대금 6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시간에서도 살짝 눌렸지만은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2월 3일, 2월 7일, 2월 25일, 3월 25일 상한가가 계속 나왔죠. 계속 나오면서 뭐 단타하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대부분 다 들여다보시는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얘도 펀더멘탈은 꽝. 그리고 이렇게 공시 내용은 없어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내용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공동개발 일본 업체다. 그걸 계속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어제 기준에 이제 72,000원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가 설정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3월 23일부터는 계속 3월 24일 날 공략주 3월 24일 야간에는 3월 25일 날 공략주. 그러고 나서도 그 이후에 이제 뭐 3월 25일 날 상한가 들어갈 때 분봉 기준에서의 추세 매매 기준 또 4월 4일 날 기준에서도 얼마? 3월 30일이죠 이게. 요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넣을 때 그냥 막 잘라서 넣지 말고 이거 좀 보세요. 우리 직원분들 3월 30일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놓고 4월 4일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3월 30일 날 불기둥 마스터님이 9시 5분에 올려주시고 요 내용을 그리고 나서 10시 22분에 69,500원 12%. 근데 요게 이제 얼마까지 가죠? 이게 30일이거든요. 22%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 41분에 고가 75,400원 찍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월 4일이 아니라 3월 30일자 방송 화면을 잘라 오든가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고가 부분에 75,400원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는 재편입을 했다가 사실은 손절을 했어요. 재편입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66,500원에 손절하고 또 따라붙고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중을 좀 채워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고 비중을 좀 늘릴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1일자에 4월 4일 날 공략주로 설정을 해드렸고 어제 이제 변동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 내용도 결론은 차익 실현 범위 명확하게 지켜내고 그리고 거래량 수급 보면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자. 그러니까 오늘은 어때요? 다른 때 이럴 때 그 수급 범위 잡아드린 그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죠. 4월 4일 날 거래 터지고 움직이는 거하고 오늘은 거래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뭐 저점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점 편입을 잡기 위한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있는 비중 유지 그리고 내일 기준에 최악의 경우 뭐 손절도 할 수 있겠지만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편입도 고민을 할 겁니다. 무조건적인 손절보다는 추가 편입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 추세 범위에 대한 교육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송 시간을 좀 바꾸든지 해야 되겠다. 원고가 너무 들쑥날쑥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수정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동제약은 좀 빠르게 넘길게요. 요 캔들 부분 이런 거 다 중요하고 다 좋은데 결론은 이걸로 볼게요. 그냥 차트로 일동제약. 이렇게 보시면 일봉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주봉으로 이제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거래량만 보셔도 되죠. 월봉으로 보실까요?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량.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추세 범위를 잘 만들어 놓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전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뚫고 눌리고 이렇게 갈 거냐. 근데 언젠가는 오버슈팅이 나오겠죠. 좀 요자락에서 오버슈팅의 기준을 설정을 해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지극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설정 범위도 볼 수 있고, 뭐 기계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적 분석의 기준이니까 거래가 수반될 때에만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 기준점 설정을 하고, 그 거래는 공격적이신 분들은 700만 주도 설정을 해도 무난합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요 기준에서 보실 때는 저 거래량까지 넘기지는 않아도 되니까 1000만 주 정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1조 정도씩 실렸어요. 1조씩. 1조 정도씩 실리는 요 거래대금 요 기준. 그래서 요 기준점 거래대금이 정점의 인식을 잡지 않는다는 거. 요때 한번 꼬리가 달린 거 빼고는. 그래서 다시 1조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1000만 주 그 정도만 터져도 1조가 안 되더라도 그 정도만 터져도 변동성은 시초가 대비해서 10% 수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걸 꼭 들여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동자. 그냥 사서 가져갈게요는 그거는 무모하고, 그렇다고 매매를 안 할 수도 없고, 펀더멘털이 안 좋다고 해서 거래대금 최상인데, 그래서 이 캔들 부분이나 이런 거는 어제 방송 내용 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래서 지금 손님 두 분 모셔놓고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무료 방송 하면서 이 시간대. 그래서 에코프로를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에코프로 기준은 일단은 오늘 거래대금 상승률이 12위, 상승률이 12위, 그리고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이 1위.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냥 상승률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거래대금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의 거래대금 기준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럼 주가 차트 보시면요, 되게 멋진 흐름이 나와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변동성 종목의 기준이었다, 뭐 의약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엄청난 또 변동성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나올 수도 있었어요가 아니라 나오죠. 근데 얘는 이제 그런 제약 바이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뭐 상한가까지 뽑아낸다 이런 흐름보다는 말 그대로 앞전에 요 흐름들 있죠. 단계별의 흐름. 저 기준을 좀 놓고 보셔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시간에서 최종적으로 33,000주 터지고 103,600원으로 끝났어요. 우리 모니터링하는 직원분들은 시간에 에코프로 자르셔서 우리 유료 채팅방에 VIP 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종가를 잘라서, 거래대금이 아니라 시간의 종가를 잘라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내일이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1.9%는 그 이상은 좀 떠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봉상의 거래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주봉상의 거래도 충분히 터지면서의 흐름이 잡혀준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번 주 기준에. 내일도 이제 갭상승 1.9%니까 거래는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럼 5MA, 20MA 넘겨요. 그리고 10만 원대 그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을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은 뚫고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뚫고 올라간다고. 그럼 12만 원 부딪히고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2만 원 부딪히고 매물 다 소화 못했네, 좀 소화하고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이. 그러니까 2조 4천억짜리 종목에서도 충분히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얘도 실적은 검증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에코프로가 실적 성장성은 있지만
PBR이 너무 높아요. PER이. 예?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지금 계산 방식을 저걸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12개월 PER을 어떻게 17배라고 잡았을까요? 저거 지금 조금 잘못 나온 게 아닌가요? 순이익 기준 잡았을 때. 오늘 저도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다시 볼게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되면 어떻게 PER이 17배로 되죠? 컨센서스가 올해 순이익이 3,500억인데 2조 4천억짜리가 3,500억인데 어떻게 10배가 안 나오는데, 그죠? 이 부분은 2,500억이니까 10배가 안 되잖아요. PER이 10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PER을 17배라고 해놨는지 저 부분은 조금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종목들 보니까 좀 저렇게 잘못 표시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에코프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PER 10배면은 그렇게 뭐 버거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대주주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시세 차익 뭐 이런 부분 거기에 충격을 좀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PER이 17배 아닙니다. 저는 장중에 이걸 보고 조금 이제 뭐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뭐 오히려 PER로 따진다면은 저평가 상태로 설정을 해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 오히려 12개월 PER하고 이게 지금 여기가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면은 뭐 8배 정도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전일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일단은 뭐 실적 기준에서는 그나마도 앞에 본 그런 종목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좀 늦게 올렸어요. 98,200원에 캡처를 했고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얘기하자면 요거 지울 필요 없어요. 왜 지워? 응? 왜 지우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장중의 기준에 이제 거래대금 요 기준을 본 건데 추가 매수를 더 유입한 이유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의 매수의 수급이. 결론은 거래가 터지면서 VI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면서 움직임이 계속 나왔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요 정도 35,000주에서 5만 주 정도 그 정도 터지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가 평상시 없던 거래가 터져줬고 이왕이면 이렇게까지 터져주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여기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은 요자락의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자락의 설정 범위 그리고 종가에 조금 더 올라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를 편입을 했는데 일봉의 거래대금 2천억 수준까지 올라가면 제일 좋아요. 지금 1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봉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5MA, 20MA 넘기고 양봉의 기준의 흐름이라면 요 갭은 지금 메꾸고 있는 거고요. 메꿔진 거고.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 주봉상의 상승 장악형 그리고 상승 때 확인형의 변형형의 기준에 저 고점도 뭐 시장은 분명히 윗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뛰어넘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LG화학 빠르게 넘깁니다. LG화학 기준은 뭐 이 가격에 편입해서 수익입니다 하면은 그건 참 뭐라 그럴까요? 윤정두가 우리 이 자락에다 편입해서 수익이에요. 그러면 혼나야죠. 왜냐하면 고점에 잡혀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우리는 손절보다도 이제 가지고 온 기준이 되는데 왜 LG화학을 계속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냐면 요 기준 있죠. 순이익. 요 순이익 곱하기 PER 우리나라가 지금 몇 배라 했죠? 12배라 그랬죠. 12배도 필요 없어. 화학업종 기준에 8배만 잡아도 그럼 대략적으로 그냥 3조라고 할게요. 여기 낮춰줬으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요? 24조. 24조입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24조 플러스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가치의 50% 할인. 그럼 지금 100조 넘잖아요. 100조 넘는데 이제 87.8% 갖고 있으니까 80.8%인가? 81.8%? 하여간에 80%라고 치고 그럼 80조죠. 80조 곱하기 50%는 40조란 말이에요. 그거만 해도 64조입니다.
주가가 많이 반토막 나는 과정까지도 설정을 해서 잡아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시가총액이 주가가 LG에너지솔루션이 박살났을 때 그럼 시가총액이 50조에서 60조 사이가 나와야 돼요. 그럼 주식수가 몇 주? 7천만 주짜리니까 얼마? 7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형성이 돼도 얘는 고평가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0%대의 지분 어떻게? 당연히 블록딜 하겠지. 블록딜 할 때 무슨 할인을 무슨 뭐 50%씩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들 조정 많이 받을 때 동반적인 조정이 없고 그리고 이쪽이 자꾸 뭐 물적 분할 때문에 그렇다는데 물적 분할하고 주가 조정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공매도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LG화학은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대주주 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LG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국민연금하고 요게 이제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40.72.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 하나도 포함 안 돼 있죠? 외국인 포함시키면 어떻게 돼요? 89.2%. 89.2%. 그럼 90% 잡고 10% 중에 기관 물량 빼고 나면 개인이 몇 주나 갖고 있겠냐고. 기관이 하나도 없어 얘가? 시가총액이 9인데? 그죠? 그럼 결국은 LG화학의 유동 비율은 진짜 몇 퍼센트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진짜 뭐 7%, 6% 되려나요? 근데 무슨 뭐 개인들 다 죽이느니 주가 밀리면 외국인이 제일 고로운 거죠. 결론적으로 그 실적 범위에 대한 전망치 내용 그리고 추세 전환 이런 부분을 꼭 놓고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삼성 SDI가 한 30% 바닥 대비 돌려놨죠. 그러면 뭐 LNF나 이런 쪽은 뭐 50% 이상, 뭐 에코프로는 60%, 70% 돌려놨고 LG화학은 25%뿐이 못 돌렸어요. 근데 실적은 삼성 SDI하고 LG화학하고 비교했을 때 삼성 SDI는 얘는 순수하게 2차 전지, 뭐 핸드셋부터 해서 그런 2차 전지 실적만 있잖아요. LG화학은요.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 그거 할인율 50% 잡아줘도 그거 플러스 자체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순이익 얼마였어요? 2조 8천억 수준이죠. 얘는요. 얼마야? 1조 5천억이야. 근데 시가총액이 얘가 커요. 말이 돼요? 시가총액이 얘가 커. LG화학이 2조 7천억인데 거기에 LG에너지 솔루션 여기까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기 선생 계속 공부하시고요. 장중에는 최대한 여러분들께 최대한 장중에 많은 교육을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 그리고 교육이 무슨 문제야? 시세가 나와야지. 실적 시세가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 IT 때문에 좀 버거운 상황인데 그래도 방안에서 VVIP 회원님들이 잘 이겨내 주시고 계세요. 왜냐면 이 IT만 빼고 지금 뭐 다른 종목이 폭등을 해서 지수가 지금 3,000포인트인데 얘네가 이리 비리비리 하고 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종목 뭐 쌍용차 인수주는 움직이는데 얘네는 못 고 그거는 서로의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는 않고. 그래서 시장이 2,760인데 어차피 3,000 넘긴다고 치면 시가총액 비중 36%인 IT가 가야 돼요. 우리는 얘가 주력이고 얘네가 수익이죠. 그리고 얘가 주력이고 나머지 얘네가 수익이고 수익 그리고 얘가 단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비중이 주력 여기서 두 종목 설정 네 종목 다 안 갖고 가 이렇게 합쳐서 두 종목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전체 IT 비중을 절반 이상 55% 그리고 나머지 주력주 기준에서 20% 혹은 더 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IT를 조금 비중을 줄이는데 지금까지 권해드리는 거는 무조건 IT 비중 55% 그리고 요 비중 주력으로 다 채워도 되죠. 꼭 수익 안 봐도 돼. 얘네도 변동성 나오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뭐 단기 공략에서 스윙으로 좀 넘길까 그렇게.
시장이 글쎄요. 윤정도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무척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위로 간다는 건 명확하니까. 근데 짜증스러운 거지. 너무 짜증스러운 거죠. 이렇게 못 움직이니까 수익이 목적이지 무슨 공부가 목적이야? 수익이 나야 공부도 재밌지. 예.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로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움직이세요.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시고 그리고 직장인 방으로 오시고 그리고 조만간 교육방을 오픈을 할 겁니다. 예, 그 교육방 오픈하기 전에 자녀인은 4분이시니까 참여하셔서 동반적으로 수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만큼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